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남들 비위 맞추면서 살 건가요? 내 인생인데 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직장 상사고 옆집 철수 엄마고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인 거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하고 싶은 말 삼키고 입기 싫은 옷 입고 가기 싫은 모임 꾸역꾸역 나가면서 속으론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결국 남는 건 나만 바보 됐다는 자괴감뿐입니다. 이제 그 호구 같은 짓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꽉 막힌 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평생 남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뼈 때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타인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듯 타인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오늘 입은 옷, 내가 실수한 말 한마디를 사람들이 밤새도록 곱씹을 거라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뱃살, 자기 자신의 카드값, 자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탕수육을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길에서 살짝 비틀거렸든 그들은 3초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허무한 진리가 사실은 우리를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최고의 해방구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니오라는 말을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나를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적당한 거절 위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이 어렵지 딱 한 번만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들이 너 요새 좀 별로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별로인 사람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죠. 남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치부하세요. 내 자존감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그 열쇠를 남에게 주는 순간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기분과 판단에 휘둘리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안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2명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2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며 나머지 6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법칙을 기억하세요.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쏟으세요. 다섯 번째는 감정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혹시 나 때문에 저러나 라며 전전긍긍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사정입니다. 아침에 똥을 못 쌌을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고 내 감정은 내 몫입니다.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명확히 구분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의 눈치 보느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해서 속이 시원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섯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대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틈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하지만 완벽함은 오만함을 부르고 빈틈은 친근함을 부릅니다. 내가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 제가 좀 덜렁대죠? 하하 하고 넘기면 그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먼저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 남들이 그 약점으로 당신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혼자 카페에 있는 게 어색해서 무리에 섞이려 애쓰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은 남의 시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당당하게 즐길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가게 됩니다.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인가요? 기준이 확고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에 이게 내 방식이고 난 행복해 라고 답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세요. 9번째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정색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은 무례한 농담을 들어도 같이 웃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 얘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더 심하게 선을 넘죠. 그럴 땐 웃지 마세요. 가만히 눈을 쳐다보며 방금 그 말은 좀 무례하시네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분위기를 망친 건 당신이 아니라 무례한 말을 내뱉은 상대방이니까요. 10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저는 오늘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선택부터 내 의지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결정에서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내 주변 환경과 행동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남의 눈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고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멀리하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만으로도 눈치 볼 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단호해지세요. 당신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그 귀한 시간을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순 없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비교의 매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가 주범입니다. 화려하게 필터링된 남의 인생과 나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도 화면 뒤에선 남 눈치 보고 고민하며 삽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는 건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한동안 SNS를 끊거나 팔로우를 정리해보세요. 내 시선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은 눈치 안 보는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 중 큰 비중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눈치를 보는 건 월급 때문이고 부모님 눈치를 보는 건 경제적 지원 때문인 경우가 많죠. 내가 내 돈을 직접 벌고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생기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당함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경제적 기반을 닦으세요. 말투와 자세를 바꾸는 것도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펴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끝을 흐리거나 몸을 웅크리는 행동은 무의식 중에 나는 당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외적인 자세를 당당하게 교정하면 신기하게도 내면의 자신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뇌는 우리의 몸짓을 보고 내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뻔뻔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몰상식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당당함입니다. 좀 뻔뻔하면 어때? 내가 나 지키겠다는데 라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까칠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래, 나 좀 까칠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 받아치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신을 고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시나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사이인가요? 혹은 모르는 타인에게도 눈치를 보시나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실제로 실천해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해보는 것.
단톡방에서 대답하기 싫을 때 읽고 씹어보는 것.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지 않는 것 같은 사소한 반항 말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여 미움받아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사고의 중심을 남에서 나로 완전히 옮겨오세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를 먼저 물으세요. 주객전도된 삶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고 옆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서툴더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세요. 남의 비판을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데이터 취급을 하세요. 그 비판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참고하고 비난일 뿐이라면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비판의 감정을 섞는 순간 눈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연습을 매일 하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남들도 나를 무시하고 눈치 주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오늘도 내 맘대로 즐겁게 살자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